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태호입니다. 오늘은 청와대를 향하는 유재수 사건 전방위 압수수색에서 뭐가 나오나 이러한 소재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태호TV 구독자 50만 프로젝트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그저 손가락 한 번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자, 어제 유재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컷 뉴스를 보니까 제목이 참 멋지게 나왔네요. 지금 기사 올라갑니다. 유재수 자택 등 전방위 압색, 김태우 폭로, 청 향하나, 이러한 제목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유재수의 강남구 도곡동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집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업체 두 곳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업체가 어딘지 그건 저는 알고 있지만은 언론에서 비공개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켜줘야겠습니다. 사실요, 어제 그 압수수색 바로 전날에 모 메이저 방송사의 기자가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유재수의 자택이 어딘지 묻더라고요. 그 기자가 뭐 미리 안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촉으로 감으로 한번 집을 가보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 기자의 의도는 유재수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산에 집이 있는지 서울에 집이 있는지 어딘지 혹시 아냐, 이걸 저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다음날, 어제였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검찰이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자한테 팁을 하나 줬습니다. 유재수의 동호수까지는 몰라도 유재수가 고위공직자니까 재산 신고가 공개가 되니까요, 부동산 보유 내용만 알면은 어디쯤에 어느 아파트에 있는지 아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하고 제가 부동산 보유 내용 공개된 자료입니다. 이것을 그 기자한테 알려줬습니다. 이것은요, 국민 모두에게 공개된 거니까 여러분들께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가 올라가는데요. 이게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은 관보를 통해서 온 국민께 공개가 되니까요, 제가 그걸 뒤져가지고 찾은 겁니다. 자, 이게 2018년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유재수와 신고 의무가 있는 그 가족들이 보유한 재산 내역인데요. 2019년 3월 28일자에 공개가 된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에 약 30평대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절반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시범단지 한신 아파트 건물 84.69제곱미터를 역시 배우자와 함께 절반씩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부친 명의의 아파트와 건물이 있고요. 이게 부동산이 총 14억 7,600만 원이라고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그 30평대 아파트면요, 실제로는 엄청 비싸죠. 도곡동인데요. 그리고 분당에도 아파트가 있고, 이거 경제정책을 좌지우지했던 금융정책국장, 이 정부의 금융정책국장이 1가구 2주택을 보유했었네요. 예금도 총 7억 9,765만원, 약 8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프랑스산 비올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 음악이 취미일 수는 있겠죠. 이거 아파트와 건물 가액만 이거 실거래가로 환산해도요, 이거 아마 수십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산가죠, 이 정도면은. 강원도 춘천에서 이 유재수가 갑부집 출신이었는지는 그건 알 수 없는데요, 현재에는 아주 부유한 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 자녀를 미국에 유학 보내려면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부자라고 해서 유혹에 안 넘어간다는 그러한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조국 일가도 보면요, 딸 장학금 탐을 내고 정경심도 약 360만 원을 국가 돈을 허위로 타갔다고 해서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자, 유재수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2017년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에 등장하는 골프 접대 장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조카 정모 씨가 대표로 있는 비사가 소유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요, 유재수가 이쪽 저쪽 안 가리고 골고루 드신 것 같습니다. 비위 많은 공직자 중에서도 간이 아주 큰 스타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신속하게 유재수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자택 압수수색까지 한 거 보니까 영장도 참 신속하게 발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혐의가 잘 소명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특히 특감반에서 감찰했을 때 그 휴대폰 문자에서 나왔던 그 대화가 참 가관입니다. 드라이브와 우드 잘 쓰겠다, 미국행 항공권 고맙다, 뭐 이런 말을 문자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보안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걸로 그렇게 봐야 하거든요. 보안성이 완벽하다고 평가를 받는 텔레그램 문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문자로 남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만큼 유재수는 재직 당시에 안일했던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소하게 문자로 주고받은 것만 이 정도죠. 와, 이거요, 유재수가 어느 정도로 유착이 되어 있었는지 정말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더구나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다수입니다. 건설사에다가 자산운용사에다가 골프장에다가 정말 금융위가 세긴 세네요. 어제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도 발언을 했죠. 이거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그 혐의가 이 정도로 밝혀지고 있으면요, 당장 사표를 수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장이, 오거돈 시장이요, 사표 수리를 안 했다는 것은 유재수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구속이 되어야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쩌면요, 조국 감싸듯이 감싼다면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즉 2, 3년간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수리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좌파들의 감싸기는 정말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건요, 우리 우파도 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유재수를요, 마치 문통이 조국 감싸듯이 감싸고 있습니다. 유재수가 금융위에서 사직을 할 때요, 당시 직급이 2급이었거든요. 이 정도면요, 뭐 조국처럼 수석급, 장관급 그러한 동지로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요, 사표 수리가 아니라 이창수 대변인 말처럼 파면을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아무튼 검찰이 정말 유재수를 확실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5일 전에 유재수를 출국 금지할 때부터 저는 검찰이 유재수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정말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뭐 시작일 뿐입니다. 이 사건의 본류는 감찰 무마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발했던 거요. 저는 유재수를 고발한 게 아니에요. 감찰 무마한 저희 위에 결제 라인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물론 유재수 자체도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나름 거물인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러나 역시 이 사건의 중심은 조국입니다. 모든 것은 조국으로 통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와 관련해서 과연 이 조국을 구속을 시킬 수 있나 없나,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잠시 있었을 때 저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만으로도 충분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거 조국 사건은 충분히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서울대에서 조국이 직접 썼던 그 컴퓨터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발견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한 그 혐의들만으로도 충분히 조국을 구속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에다가 유재수 건까지 합쳐졌으니까 이거는 구속은 뭐 확실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요, 조국이 구속이 되니 안 되니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저는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에겐 유재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요,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동부지검이 유재수의 도곡동 자택과 부산시 관사, 부시장 집무실 등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연히 유재수가 쓰는 그 컴퓨터를 압수수색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어제 제가 이몽룡 일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서, 휴대폰과 동기화된 컴퓨터에서 뭔가가 더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또 다른 완전히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유재수가 구명 로비를 한 내역, 그 흔적이 나오는 거요. 저는 그런 증거를 검찰이 찾았다는 뉴스를 참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유재수 감찰 무마의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정수석이죠. 그런데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조국도 특감반 보고서를 비서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나서 감찰을 하라고 승인 지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감찰이 진행된 거거든요. 비서관이 자의적으로 감찰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런 거 보면요, 조국이 직접 유재수와 친하고 뭐 그랬을지는 모르겠으나 막 직접 알고 막 그런 사이는 아니었던 걸로,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조국이 친한 사람 감찰시켰겠습니까? 모르고 감찰시켰겠죠. 자, 그러면요, 조국도 승인 내지 지시를 해서 유재수에 대한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감찰 조사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감찰이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마치 검찰에서 수사하듯이 압수수색한 그 증거 자료를 딱 가지고 소환해서 조사하듯이 그 감찰에서도, 특감반에서도 담당 특감반원이 유재수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 그 증거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딱 확보해 놓고, 그리고 유재수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면해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검찰로 치면 피의자 신문 조서겠죠? 그거 작성하면서요, 그거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유재수가 출석했을 때 그 조사했던 그 특감반원이요, 유재수가 해외에 있는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비를 송금한대요. 그거를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유재수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감찰이 갑자기 중단이 된 것입니다. 이러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유재수가 누군가에게 구명운동을 한 거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재수가 누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에게 부탁을 했을까요? 그러면 누군가가 조국에게 이거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건데요. 조국에게 감찰 중단을 요청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런 게 밝혀지면요, 이 정권 이거 어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조국을 움직여서 무리하게 감찰을 중단시키고 그 유재수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시킨 사람은, 그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감찰 중단을, 그것을 요청 내지 지시한 사람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시킨 그 사람은 과연 동일한 인물일까요? 아니면 청와대나 여권의 수뇌부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계획을 해서 유재수를 감찰 무마시키고 영전까지 시켜준 것일까요? 자,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저의 양심 선언과 고발로 인해서 촉발된 이 유재수 사건, 이거 잘하면요, 청와대까지 진격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또 걱정이 됩니다. 유재수의 신변이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재수를 보호해 줘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유재수를 보내줘야 합니다. 유재수를 구속시켜 줍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재수 수사가 쾌속정이 물살을 가르듯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유재수를 넘고, 그리고 조국을 넘고, 그리고 청와대까지 진격할 수 있기를,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